안녕하세요. 저는 이쪽으로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남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얼마 전부터 저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 31살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 아내는 저보다도 9살이 더 어립니다. 저희는 소개팅 같은 자리로 만나게 되었던 건 아니었고 아는 후배와 약속이 있어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후배는 아는 여동생을 불렀는데 그 여동생이 같이 놀다가 함께 술자리에 오게 되었던 여자가 바로 지금의 제 아내였습니다. 첫눈에 반해서 저는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어필을 했고 결국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되어 2년의 짧은 연애 기간을 거쳤고 바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초고속으로 결혼을 한 거였죠. 그리고 제 아내의 어머니, 즉 장모님과 저희 나이는 11살 차이가 납니다. 제게 있어서 아내와 장모님 나이 차이가 위나 안으로나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였습니다. 요즘에는 10살 정도 차이 나는 커플들은 많이들 있고 인꼬 부부들처럼 잘들 사니까 크게 문제될 거라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장모님께서는 아내와 제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아내가 저를 제대로 이해하고 감당은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모님은 미혼모입니다. 장인어른이 없으시죠. 장모님은 어린 나이에 사고를 쳐서 제 아내를 낳게 되었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무쪼록 저는 아내와 결혼을 하고 순탄한 가정생활을 지내다 결혼 2년 차쯤 다 되었을 때 제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엄마를 잘 따르던 아내는 신체적인 변화들이 생겨나자 그 이전보다도 더욱 많이 장모님을 찾았고 그로 인해 장모님께서는 집에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잦아졌습니다. 저희 집과 장모님 댁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가까운 거리여서 장모님은 이른 아침에 오셔서 제 저녁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주시는 장모님을 보면서 늘 감사했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다 아내가 임신 8개월이 넘었을 때부터 우리 부부는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저희 회사는 IT 업종이라 일의 특성상 야근이 많았고 그럴 때면 임신한 자신을 두고 늦게 들어온다고 화를 내고 사장이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끔은 직원들 회식을 해야 함에도 회식을 못하게 하는 등 정말 회사 일부터 집안일까지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시비를 걸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제가 사장이니까 직원들에게 이렇게 해줘야 한다. 저렇게 해줘야 한다라며 제게 많이 내조를 해줬었던 아내인데 갑자기 이렇게 달라지고 이제는 직원들 챙길 시간이 어디 있냐며 배려 성질부터 내는 겁니다. 저도 마음이 많이 지쳤고 제 나름대로 힘들어서 술로 매일매일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장모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계셨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자 장모님께서는 다리가 아프니 피곤하지 않으면 집까지 데려다 줄 수 없겠냐고 하시면서 조심스레 말씀을 건네시는 겁니다. 동시에 제 아내에게 박서방을 데리고 가서 집에 무거운 물건들 위치를 좀 바꾼다고요. 저녁 먹이고서 집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하시더군요. 아내는 알겠다며 올 때 아이스크림을 사오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장모님 댁으로 짐을 옮기려고 장모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렇게 장모님 댁으로 가는 도중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장모님이 미혼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아내를 곱고 바르게 잘 키우셨다는 생각에 존경스러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 장모님께서 갑자기 왈칵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왜 미혼모가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시고 왜 혼자서 딸을 키워왔는지 그런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장모님을 보면서 어린 나이 때부터 마음고생이 심하셨겠구나 생각도 들었고 장모님이 이제는 제게 마음을 많이 열어줬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저도 덩달아 마음이 아프고 여자같이 여린 장모님을 보면서 감정이 야릇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은 장모님 댁으로 가서 식탁과 티 선반대를 옮겨드렸고 비빔국수를 얻어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눈을 떠보니 아침이더군요. 다음날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사위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걸 깜짝 놀라면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장모님은 전날에 술을 너무 마셔서 기억이 없다면서 정리가 안 된 술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안심하면서 어색하지 않은 티를 내려고 티를 봤습니다. 그날은 아내 출산으로 인해 회사를 쉬고 있어서 집에 있었는데 점심때가 다 되어서 장모님은 아내에게 다녀온다며 집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은 편안해진 마음으로 씁니다. 그날은 어제 있었던 일로 인해 아내에게 죄책감에 몸둘 바를 몰라서 차마 얼굴을 보러 갈 수가 없겠더군요. 그렇게 저는 반성을 하면서 집에서 있었고 시간은 자정이 다 되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장모님께서는 아내와 같이 있으려나 보다 하고서 잠자리에 들려고 방에서 누워있는데 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장모님이 자정이 조금 넘어서 집으로 들어오시더군요. 어딜 가서 술을 드신 건지 취하셔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저는 술에 취한 장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장모님은 스스로 방으로 들어가서 누우셨습니다. 그렇게 잠에 드시는 걸 확인하고 저도 제 방으로 들어와 잠을 자려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장모님이 저에게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할 말 없냐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제 잠든지 알았냐며 어디서 내 몸에 손을 대느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고 혹시라도 아내에게까지 이 얘기를 하신 건 아닐까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곧장 저는 장모님에게 다가가서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갑자기 돌변하시더니 이번 일은 돌이킬 수 없으니 아내에게는 절대로 비밀로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이미 일은 벌어졌고 용서를 해줄 테니 술이나 한 잔 더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도저히 맨정신으로 버티기에는 감당이 되지 않았고 양주를 거의 원샷 하다시피 마셨고 어제보다 더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장모님에게 그동안 느꼈던 고마움과 감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장모님은 또 실수해서 자신의 청춘도 다 날리고 인생을 망친 것 같다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눈물을 닦아드리고 다독여드리다 보니 또다시 분위기가 애매해지면서 결국 장모님과 저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서인지 장모님이 너무 완벽한 여자여서인지 점점 아내에 대한 생각과 죄책감은 사라지고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로는 아내에게 가는 시간 외에 집에 있을 때는 저희 둘은 거의 부부와 다름없듯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이제는 이름을 부르면서 지내는 지경까지 와버렸고 한시라도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활을 이어온 지 거의 2주가 다 되어가는 것 같네요. 이제 일주일 정도만 있으면 아내도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더 이상은 아내에게 미안해서 이 짓도 도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술에 취해 장모님의 미모와 몸매에 이끌려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제가 너무 빠져들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내가 알게 될까 점점 무서워지네요. 태어난 제 아이에게도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미친 짓을 한 건 너무나도 잘합니다. 아내에게도 지쳐 있었고 아내와의 관계도 서운해지다 보니 순간적으로 했던 행동들인데 지금 되돌아보고 있자니 후회가 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장모님에 대한 제 마음이 얼마나 큰지도 잘 모르겠고요. 장모님도 아마 저처럼 이런 고민들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비밀이 밝혀지면 두 사람의 관계가 평생 끊어질 텐데 지금처럼 비밀로 지내는 게 최선이 아닐까 생각도 들고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명한 말씀 댓글로 남겨주시면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